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학부생이라면 나의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 항상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주로 이제 강사 생활을 했었던 사범대 학생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는데 되게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즘 워낙에 세상이 빨리 변하고 교사 처우는 예전 같지 않고, 얼마 전에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라면 사범대 학부생이라면 먼저 어떤 준비들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기 전에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영어 교육학과가 아니더라도 복수 전공은 진짜 필수인데 영어 교육 쪽은 더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교육이라는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특히 사교육 쪽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먹고 살 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영어 교육학과를 나오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거긴 한데, 교사라는 직업이 막상 졸업하고 나서 실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과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원 자격증은 그때 아니면 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마지막에 가서 뭐 똑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렬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나의 전문성을 확실히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건 어디까지나 자격증이니까요. 그러면 복수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할 것이냐, 저라면 돈을 다루는 전공을 할 것 같아요. 숫자 다루는. 교육학이나 교과 교육학들은 숫자하고 좀 많이 거리가 멀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숫자를 다루는 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부동산학 이런 데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돈을 알아야 내가 뭘 해먹고 살 건지에 대한 어떤 플랜이 구체적으로 짜져요. 두 번째로는 저라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해볼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기록에 남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안 하는 게 맞다 주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학원 강사가 꿈이다 하면 거기서 이제 견습생으로 일을 하면서 학원 운영 노하우도 배우고 뭐 학생 다루는 법, 시장 생리도 조금 이해를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교육 쪽으로 갈 건 아닌데 그렇다고 공교육도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근데 교육 쪽에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왠지 교육 쪽에 내가 잘 맞긴 하는데 임용고시 조금 아리까리한데, 이런 분들은 이력에도 남는 방과 후 교사 하는 거 괜찮다. 그래도 방과 후 학교 한 2개 정도 하면 용돈벌이는 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력에도 남는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다. 저는 실제로 학부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명을 고3 과외를 했었어요. 그때 월급이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되게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긴 했는데 이력이 딱히 남지가 않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면 나도 이력이 남고 계약서 제대로 쓰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정도 걸쳐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과외를 그만두게 된 게 서초동에서 정말 검색하면 나오는 누구나 다 아는 아버님이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는지 과외비가 차입이 미뤄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밤중에 날라버렸어. 그래서 야반도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나도 그때가 22살인가 3살 이 무렵이었거든요. 졸업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 와중에 내가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 가서 뭐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그 집에 아들 둘을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그래도 한 8개월, 9개월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집 아버님이 되게 그때는 또 통이 컸어. 막 보너스도 넣어주시고 이랬었거든요. 명절이라고 상품권 같은 것도 주시고 이랬는데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셨더라고요. 약간 현타가 와서 그때 이제 저는 과감하게 과외를 그만뒀죠. 그 이후로는 항상 이제 학교에서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파트타임은. 영어 교육학과를 나오면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재밌고 또 의미가 남달라요. 내가 실제 영어 교육학 이론을 내 수업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때 조금 더 잘 맞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졸업반에 계시다면 석사 입학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둘 것 같아요. 임용고시 본다고 신림동에 1년, 2년 짱 박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붙는 경우도 있지만 안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안 붙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력서에 한 해도 공백으로 남겨두면 안 돼요.
취업 준비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취업이라 함은 출판사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취업을 하게 되겠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력서도 낼 수 있는 한 100군데 채운다 생각하고 내보기도 하고, 영어교육학과 나와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원하는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채용 과정을 몸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 졸업하자마자 임용이 돼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 정말 사회 경험이 없어요. 사회 경험이 없다는 게,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시절 그 5, 60년대생 분들은 뭐 사회 경험 없어도 그렇게 막 무시당하지 않고, 근데 요즘 애들은 달라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달라요. 학교 선생님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그러면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생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 학부생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지금 딱 떠오르는 대로 복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제가 학부 때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제가 학부 때 했던 것들은 뭐 더 많겠죠. 끝으로 교사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교사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직업이고, 이 세상의 근간을 어쨌든 유지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공부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교사는. 저는 사람한테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관계를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시거나 사범대를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지식이 AI도 대체하지 못하고 타 전공자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능력이 되어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